외국인이 본 한말 25엔드 김세곤. 러시아의 한반도 후퇴. 1898년 3월 10일 서울 종로 저작거리에서 독립협회가 개최한 만민공동회가 열렸다. 1만여 명의 시민이 모였는데 당시 서울 인구가 20만 명임을 감안하면 대성황이었다. 이들은 러시아의 침략 정책을 규탄하였다.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 철회와 한러은행 철수, 그리고 러시아 군사교관과 재정 고문의 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집회를 이끌었다. 종로 백목전 다락 위에 차린 연단에서 현공념 이승만 등 배제학당과 경성학당 학생들이 대중연설가로 나서서 러시아의 침략 정책을 비판하고 자주 독립을 역설하였다. 이 모임에는 러시아 공사를 비롯한 많은 외국인들이 관람하였는데 만민공동회의 열기가 가득하자 외교계와 정부는 큰 충격에 빠졌다. 이윽고 고종은 만민공동회의 결의와 러시아 측의 압력 사이에서 고심하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였다. 우선 고종은 원로 대신 김병시와 조병세에게 칙사를 보내어 의견을 물었다. 원로 대신들은 러시아 군사교관 및 재정 고문의 해임을 촉구하였다. 고종은 러시아의 세력을 견제하려는 일본 측의 후원도 있었던 까닭에 3월 11일 밤에 이 문제를 내각회의에 붙여 토의하게 하였다. 김홍육민, 종묵, 정낙용 등 칠러파 인사들은 러시아의 원조가 절실함을 내세워 군사교관과 재정고문 철수를 반대하였다. 그러나 다른 대신들은 만민공동회의 민의와 원로 대신들의 권유에 따라 러시아의 압력을 사절하자고 주장하였다. 고종은 결단을 내려 러시아 공사관에 군사교관과 재정고문의 철수를 요청하는 회신을 보내도록 했다. 12일 새벽에 회답을 받은 러시아 공사 스페이에르는 회답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려고 아침 8시경에 통역을 대궐에 파견했으나 내가는 고종이 취침 중이라는 이유로 아련을 거절하였다. 한편 이 시기 러시아는 한반도보다도 만주 경영이 급선무라 여겼기에 고종의 답신을 계기로 한반도에서 한 발 물러나기로 결정하였다. 3월 17일에 러시아 정부는 한국 민중의 여론이 이와 같으면 재정고문과 군사교관들을 철수하는 것이 가하다. 고주한 러시아 공사에게 훈령하였다. 이에 스페이에르는 고종에게 저령도 조차 요구 철회와 재정고문 및 군사교관의 철수를 통고하였다. 3월 24일에 고종은 탁지부 재정고문과 러시아 교관들을 파면하였고 뒤이어 3월 1일에 개설된 한러은행도 문을 닫았다. 러시아 정부는 주한 러시아 공사 스페이에르를 4월 12일자로 마튜닌으로 교체하여 한반도에서 후퇴 조짐을 보였다. 일본도 그들의 저령도 석탄고 기지를 한국 정부에 돌려보냈다. 그런데 러시아의 한반도 후퇴가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반대 때문이었을까? 이는 독립협회 활동을 과대평가한 것이고 피상적 주장이다. 러시아의 철수는 러시아의 관심이 조선에서 만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최문영 지음 한국을 둘러싼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 지식산업사 2001 250-251 1897년 11월에 독일 함대는 독일 선교사 사례를 이유로 청도가 위치한 교주만을 점령했다. 러시아는 독일의 교주만 점령에 대한 대책으로 1897년 12월 19일에 여순 대련을 점거하고 1898년 3월 27일에는 요동반도를 조차하였다. 러시아의 이 같은 조치는 영국과 일본으로서는 한국과 만주를 동시에 침략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영국과 일본은 즉각 대응 조치를 취했다. 이러자 러시아 외상 무라비예프는 지금의 정세로서는 한국에서 일본에게 상당한 양보라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1898년 1월 7일에 러시아 주재 일본 공사 하야시 타다시에게 한국에 대해 러시아는 일본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제의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일본은 러시아에게 만주와 한국을 교환하자는 제의를 했지만 러시아는 거부하였다. 그 대신 러시아는 독립협회의 반러운동을 계기로 한국의 이권을 잠시 포기한 것이다. 이처럼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후퇴하게 된 것은 러시아의 극동정책의 변경에서 기인한 것이고 영일과 러시아의 관계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한편 러시아의 재정고문과 군사교관 철수와 때를 같이 하여 러시아와 일본은 1898년 4월 25일에 일본 주재 러시아 공사 로젠과 일본 외무 대신 니시 로쿠지로 간의 로젠니시 협정을 맺었다. 이 협정을 살펴보자. 1. 양국 정부는 조선의 주권과 독립을 확인하고 일체의 내정 간섭을 하지 않는다. 2. 조선이 양국 중 어느 국가의 조력을 요청하는 경우는 서로 협상하여 처리한다. 3.
러시아는 조선에서 일본의 상업과 공업의 기업이 크게 발달한 사실과 일본 거류민들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조선과 일본, 양국 간의 상업상 공업상의 관계가 발전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처럼 러시아가 로젠니시 협정에서 조선에 관한 일본의 요구에 크게 양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요동점령으로 인해 러시아로 향하게 된 영국과 미국 등 열강의 적개심을 달래놓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일시 후퇴하였지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외국인이 본 한말 26. 코레아 1903년 가을 1. 폴란드계 러시아인 세로체프스키 1858만 1945가 1903년 10월 한 달 동안 대한제국을 여행한 기록, 코레아. 1903년 가을 1905년 간행 폴란드어판 제목은 한국 극동의 열쇠이란 책을 읽었다. 세로체프스키는 1902년에 러시아의 황실지리학회 탐험대의 일원으로 아이누족 연구를 위해 일본 북부 지역 홋카이도로 떠났다. 이 탐험은 1903년까지 계속되었는데 탐험대원들은 페테르부르크를 떠나 시베리아와 중국, 북동부를 거쳐 일본으로 들어가서 탐험하였다. 탐험을 마친 세로체프스키는 일본을 떠나 1903년 10월 10일에 부산에 도착하여 한 개월간 한국을 여행하고 중국과 실론, 이집트를 거쳐 폴란드로 돌아갔다. 코레아 1903년 가을은 모두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4장 한국의 종교, 19장 사회는 욕창 앓는 몸, 20장 간추린 한국사, 21장 전쟁, 전야의 서울 등은 러일전쟁 전야의 대한제국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 먼저 4장 한국의 종교 중 미신에 빠진 궁궐 이야기부터 살펴보자. 남녀무속인, 점성술사, 예언자, 풍수가, 주술사, 마법사들은 지금도 한국에 사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들은 심지어 왕궁에 들어가 자기 수입의 원천이 되는 낡은 관습과 신앙을 열성적으로 옹호한다. 또 정치에 개입하여 그들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거나 적대적인 관료들과 대립하기도 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백성들의 소요를 일으킬 만한 불씨를 온 나라에 퍼뜨리기도 하는데 이는 모든 개성과 진보적인 개혁에 적대적인 것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진다. 9년 전에 살해당한 민비 1861만 1895는 모든 개혁을 열렬히 반대한 사람으로서 그녀가 샤머니즘의 열렬한 옹호자이자 스스로 주술사와 무당과 판수체고 무속인을 곁에 두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녀의 죽음과 함께 그들의 영향력은 급속히 약화되었다. 그러나 아주 사라진 것이 아니어서 1904년에 서울을 점령한 일본인들이 제일 먼저 해야 했던 것은 왕궁에서 이 사기꾼들을 모두 몰아내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선포된 황제의 칙령은 이 사기꾼들을 최근에 불행한 사태의 원천으로 지목하고 있다. 원주 러시아 통보 119 1904년 일본인들과 친일파 한국인들 그리고 정부의 개혁파는 예로부터 무속인들에 대해 특별한 반감을 품어왔다. 궁정 소속의 한 관리는 한국의 황제가 올해에도 무속 재래를 위해 1만 한국 달러엔을 소비했노라며 내게 한탄한 적이 있다. 관리는 내게 그 돈을 차라리 학교에 쓰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요? 라고 물었는데 내가 그 의견에 동의하리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바칠라프 세로셰프스키 즈음 김진영 외 4명. 옮김 코레아 1903년 가을 개막원 2006 P67 민왕 후 1897년에 명성황후로 추종과 미신에 빠진 사실은 그녀의 종교가 무속 신앙인 점에서 잘 나타난다. KBS 역사저널 그날팀 역사저널 그날 팔순조에서 순종까지 민음사 P85 1910년에 나라가 망하자 다량의 아편을 먹고 순국한 조선의 마지막 선비 황현 1855만 1910은 쓴 야사 매천야록에서 민왕후가 궁중에서 복을 비는 제사를 많이 벌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원자나 중에 순종가 1874년 2월에 탄생하면서 궁중에서는 복을 비는 제사를 많이 벌였는데 팔도 명산을 두루 돌아다니며 지냈다. 임금도 마음대로 잔치를 베풀었으며 하사한 상도 헤아릴 수 없었다. 하루에 1000금씩 썼으니 내수사의 재정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다. 결국 호조나 선해청에서 공금을 빌렸었는데 재정을 맡은 신하 가운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따지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 그리하여 대원군이 10년간 모은 것을 1년도 안 되어 모두 탕진했다. 이때부터 벼슬을 팔고 과거를 파는 나쁜 정치가 잇따라 생겨났다. 황현 즈음 허경진 옮김 매천야록 P50 54 매천야록은 국사편찬위원회 누리집에 원본과 번역본이 수록되어 있다.
한편 1898년 5월 6일의 윤치호 일기에는 고종의 미신 사랑이 기록되어 있다. 6일 금요일 화창한 날씨. 거의 하루 종일 한세진의 집에서 지냈다. 한세진 씨는 전하고종의 어리석은 행동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몇 년 전 무당들이 궁궐에서 득세할 때 전하께서 무당 앞에 꿇어 엎드리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무당들은 저 세상의 영혼들과 영매로서 행세했는데 어느 날 밤 무당이 전하 머리 위에 참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춤을 추다가 나는 태조 대왕이다. 내가 누구 때문에 위대해졌고 왕실 재산을 갖게 되었느냐? 고 소리쳤습니다. 전하께서는 마치 그 무당이 태조대왕이신 양 그 앞에서 허리를 굽혀 빌었고 상궁에게 태조께서 원하시는 바를 알아내라고 명하셨습니다. 물론 무당은 태조의 영혼이 원한다면서 기도와 제물을 바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제물이란 그 무당에게 바치는 돈과 비단이었지요. 윤치호는 일기 말미에 이렇게 적었다. 전하께서 여전히 이런 어리석은 일에 빠져 계시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윤치호 일기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한국사료총서의 영문일기가 번역되어 있다. 외국인이 본 한말 27. 코레아 1903년 가을이. 폴란드 출신 세로셰프스키는 그의 책에서 1895년 을미사변에 살해당한 민왕후가 샤머니즘의 열렬한 옹호자라고 소개하였다. 그런 증거가 여러 곳에서 나온다. 매천 황현 1855만 1910은 매천야록가 오하기문에서 무당 진령군 이야기를 적었다. 1882년 6월 이모군란 때 민왕후가 충주 장호원 민흥식의 집에 피난가 있을 때 요사스러운 한 무당이 찾아와 뵙고 황궁할 날짜를 점쳐주었다. 그 날짜가 들어맞자 중전이 신기하게 여겨 무당을 데리고 8월 1일에 황궁했다. 무당은 매양 중전이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 머리를 만지고 배가 아프다면 배를 쓰다듬었는데 그럴 때마다 중전의 병세가 호전되었다. 이러자 중전은 잠시도 그녀와 떨어져 있지 않았고 그녀를 언니라고 불렀다. 그런데 무당이 궁중에 상주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무당은 중전에게 자기는 본래 본디 관운장의 딸이니 신당을 지어주라 고 요청했다. 고종은 무당 진령군을 위해 북묘를 1883년 10월에 지어주었다. 이후 진령군은 아무 때나 대궐에 나아가 고종과 중전을 배웠으며 때로는 남자옷으로 단장하기도 하였다. 고종과 중전은 그를 가리키며 우스갯소리로 말했다. 군이 되니 믿음직하도다. 조선에서 천민중, 천민인 무당에게 임금이 왕족에게나 붙는 군의 칭호를 붙여주었으니 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가. 한편 1884년 10월에 김옥균, 박영교박 영유 형제,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등 2030대 젊은 급진 개화파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들은 일본의 지원을 받아 정변에는 성공했지만 청나라의 신속한 개입으로 3일 천하로 끝났다. 1884년 10월 17일 밤 10시에 우정총국 낙성식 연회에서 시작한 정변은 10월 19일에 청나라가 창덕궁을 공격하자 중전은 진령군이 있는 북묘로 피신했다. 이날 밤에 고종도 중전을 뒤따라 북묘로 거처를 옮겼다. 고종실록 1884년 10월 19일. 이후 고종과 중전은 진령군이 자기들을 살렸다고 생각하였고 진령군은 궁중에 출입하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해 국정을 농단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에 수령과 방백들이 나오기도 하였다. 이에 부끄러운 줄 모르는 대신들이 앞다투어 그녀에게 아부하였다. 윤영신, 조병식, 이용직 등은 남매를 맺었고 이들은 무당의 도움으로 출세했다. 황현지음, 이명택 등 옮김, 역주 매천야록하, P704-705. 특히 이용직은 고종에게 돈을 주고 1893년에 경상도 관찰사가 되었는데 수탈의 달인이었다. 1894년 12월에 총리 대신이 그를 처벌하도록 아뢰었는데 수탈한 48만 냥이었다. 고종실록 1894년 12월 27일. 이는 당시 정부 세입 480만 냥의 10%에 해당하는 돈이었다. 1893년 8월 21일에 전 정원 안효제가 상소를 올려 무당 진령군을 처벌하라고 아뢰었다. 고종실록 1893년 8월 21일 세 번째 기사. 근래에 와서 북간억묘는 거짓과 야박한 것을 숭상하고 구슬하는 것이 풍속을 이루어 주문을 외우며 기도를 드리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요사이 괴이한 귀신이 여우 같은 생각을 품고 관왕의 딸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스스로 북간왕묘의 주인이 되어 요사스럽고 황당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함부로 군칭호를 부르며 감히 임금의 총애를 가로채고 있습니다. 또한 입속을 느리기 즐겨하며 염치가 없는 사대부들을 널리 끌어들여서 아우여, 아들이여 하면서 서로 칭찬하고 감춰주며 권세를 부려 위엄을 보이거나 생색을 내니 왕왕감사나 수령들도 그의 손에서 나옵니다. 중략. 부당한 제사를 지내기 좋아하며 귀신을 모독하면서 복을 구하니 도리어 이런 죄를 짓는 것은 멸망하는 길입니다. 비록 일반 백성들 중에서 사리를 좀 아는 사람인 경우에도 이런 무리들에게 속지 않을 것인데 더구나 총명한 전하가 오히려 깨닫지 못하십니까? 승지들은 고종에게 상소를 올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했다. 그런데 상소 사본이 서울 장안에 널리 퍼졌고 고종과 중전도 읽어보았다. 특히 중전은 노하여 손바닥으로 책상을 치면서 이런 말을 한 자를 모두 죽어버려야 분이 풀리겠다 고 말하였다. 이러자 고종이 위로하였다. 조정의 법이 일찍이 상소한 사람을 함부로 죽인 적이 없소. 지금 죽이자면 죽일 수는 있겠지만 이러면 세자가 무엇을 본받겠소? 이윽고 여러 신하들이 안효제를 처벌하라고 탄핵했다. 특히 고종의 사주를 받은 정원 김만재가 상소를 올려 안효제를 처벌하라고 아뢰었다. 고종실록 1893년 8월 21일. 난망이라는 두 글자는 신하로서는 입 밖에 낼 말이 아닌데 그렇게까지 말하였습니다. 국문하소서. 다음날 고종은 안효제를 추자도로 기양 보냈다. 이어서 고종은 승정원에 지시했다. 오늘 이후로 나라실에 대한 상소는 올리지 말라. 황현지음 임형택 등 옮김 역주 매천야록 상 P325-326. 이후 사대부들은 말조심하고 바둑이나 두고 술이나 마시면서 우스갯소리로 소일하였다. 박은식 한국통사 동서문화사 1987 P405. 외국인이 본 한말 28. 코레아 1903년 가을 3. 폴란드 출신 세로시프스키는 대한제국을 한 달간 여행한 책 코레아. 1903년 가을에서 왕궁에 미신이 깊숙이 스며들었다. 고 적었다. 실제로 대한제국은 그랬다. 1884년 갑신정변 때 절명 직전에 민영익을 살려내 고종의 어이가 되었고 1885년 2월 29일에 설립된 서양식 병원 제중원 원장이 된 호레이스 알렌 1858만 1932은 한말 외교사의 선증인이다. 알렌은 1887년 7월에 주미정권공사 박정양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워싱턴 한국공사관에서 일했다. 1890년에 한국에 돌아온 알렌은 미국 공사관 서기관, 총영사, 대리공사 등을 역임하고 1897년 7월에 정권공사가 되어 줄곧 근무하다가 1905년 3월 29일에 해임되어 미국으로 돌아갔다. 알렌은 1904년 11월 18일에 미 국무부의 아래와 같이 보고했다. 고종은 병적으로 미신에 빠져 있으며 1895년 가부개혁 기간 중 궁중에서 쫓겨났던 무당들이 궁중의 모든 일에 영향력을 미치고 국고로 들어가야 할 세금까지 가로챘다. 고종은 전투가 일본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던 1904년 11월에도 러시아가 승리할 것이라는 무당들의 말들 듣고 안심했다는 것이다. 구대열 디모클레스의 칼? 러일전쟁에 대한 한국의 인식과 대응, 정성화 외에 러일전쟁과 동북아의 변화, 선인 2006 P28. 고종의 미신사랑은 민왕후가 총애하는 무당을 진령군으로 봉한 일화로 잘 알려져 있지만 민왕후가 1895년에 시해된 지 10년이 다 되는데도 고종은 여전히 미신에 빠져 있었다. 두 사료가 알렌의 보고서를 뒷받침하고 있다. 먼저 1904년 5월 27일의 윤치호 일기이다. 이 사료는 국사편찬위원회 마이너스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마이너스 한국사료총서에 수록되어 있다. 5월 27일 간밤에 비.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황제는 궁궐을 짓느라 분주하다. 1904년 4월 14일에 경운궁이 모두 불탔다 마이너스 필자주. 무당과 점쟁이들이 있는 방 두 칸에서 시간을 보내는 황제, 난방을 한 겹방 밖으로 나와 한낮의 햇빛을 보거나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시간도 없는 황제의 권력이 일상이고 부패가 즐거움이고 음모가 인생인 황제. 이 황제는 이 저주받은 나라의 저주받은 백성들로부터 갈취한 몇백만 원의 돈을 궁궐을 짓는데 낭비하고 있다. 또 하나는 1904년 9월 2일에 의정부 참정 신기선이 올린 상소이다. 이는 1904년 9월 2일자 고종실록에 수록되어 있다.
현재 온몸과 터럭들까지 다 병들어 단 한 점의 살점도 성한 것이 없이 만신창이가 된 것처럼 온갖 법이 문란해지고 모든 정사가 그르쳐졌습니다. 하나하나 두루 진찰해보면 그 어떤 약도 효력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증세에 대한 처방을 가장 근원적인 데서 찾으면 두 가지 문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첫째, 대거를 엄숙하고 맑게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정사를 깨끗이 하여야 아래서 명령을 미덥게 여기고 온 나라가 임금을 천신처럼 떠받들게 되어 백성들이 크나큰 교화를 잇게 되고 나라가 태산의 반석처럼 안정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찮고 간사한 무리들이 폐하의 곁에서 가까이 지내는가 하면 점쟁이나 허튼 술법을 하는 무리들이 대궐 안에 가득합니다. 대신은 폐하를 배울 길이 없고 하찮은 관리만 늘 폐하를 뵙게 됩니다. 정사를 보는 자리는 채모나 어말뿐 설이나 하인들이 직접 폐하의 분부를 듣습니다. 시골의 무례배들이 대궐의 섬돌에 꼬리를 물고 드나들며 한간의 무당 할미 따위들이 대궐에 마구 들어갑니다. 평소에 감히 보통 관리도 가까이 하지 못하던 자들이 폐하의 앞을 난잡하게 마구 질러다닙니다. 이로 인하여 벼슬을 함부로 주고 이를 통해 청탁이 공공연히 벌어집니다. 구판이 대궐에서 함부로 벌어지고 장수하기를 빌러 명산으로 가는 무리들이 길을 덮었습니다. 신기선은 대궐의 점쟁이와 무당이 마구 드나들고 구판이 벌어지고 청탁이 공공연히 벌어지는 세태를 꼬집는다. 근원이 되는 곳이 이처럼 문란하기 때문에 자질구레한 일들에까지 폐하께서 나서게 되어 여러 신하들이 게을러지고 공적인 도리가 시행되지 못해서 모든 정사가 다 그르쳐져서 나라가 나라 구실을 못하게 되고 외국인의 충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폐하께서는 그래도 깨닫지 못합니까? 삼가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선뜻 마음을 돌려 신속히 조상들의 옛 가법대로 소인들을 멀리하고 어진 사대부들을 가까이하며 경관들에게 엄히 신칙하여 필요 없이 대궐에 들어가는 것을 단속하여서 대궐을 엄숙하고 맑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종의 비답이 걸작이다. 정사의 요점을 깊이 터득한 것으로서 매우 극진하여 마음이 툭 트인다. 그러나 현재 시행하려면 역시 곤란한 점이 있으니 응당 잘 참작해서 돈독하게 도움을 줄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사직하겠다는 말을 거두고 즉시 이를 보도록 하라. 점쟁이와 무당을 궁궐에서 내쫓는데 무슨 곤란한 점이 있다는 것인가?